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불가능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우셔야 돼요.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도 있어서 외우세요?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죠? 예,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예, 존경합니다. 저 존경해야지.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아니 그렇죠.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아주 크게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구약 성경 얘기를 했어요. 요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한창 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외운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우리 부인은 구약 성경을 외웁니다라고 한 발언도 이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 만약 내가 그랬으면 이거 가지고 또 징역 5년쯤 구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종희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방금 들으신 얘기 등가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저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얼마나 애 같으면 저런 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왕조 시대에 왕 앞에서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재롱을 떠는 어떤 그런 신하들 그런 느낌 같은 그걸 연상시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건데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앵커한테 예.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느라고 사전 다 씹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그 사전을 찢어갖고 씹어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성경 얘기했으니까 야 우리 집사람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 8만 대장경 다 외울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8만 대장경을 다 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분도 이재명 대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약 성경 발언 등 이런 얘기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웃어 넘기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했던 그 위증이나 이런 것도 다 웃어 넘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왜 구약 성경 이것은 그냥 웃어 넘기는데 내 거는 웃어 넘기지 않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예를 들면 우리 형 정신병원 뭐 나는 입원시키지 않았어 라는 이런 것들이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백현동 그 어마어마한 기네스북에 나올 그 공사가 이루어진 게 이게 국토부가 나를 협박을 해서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웃어 넘길 얘기입니까? 김문기 씨가 불행하게 목숨을 끊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또 전부 다 어떤 특정의 사건이나 범죄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본인이 한 행위도 웃어 넘길 수 있는데 왜 성경 다 외웠다고 하는 건 구약 외웠다는 건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넘긴 건데 왜 내 거를 문제 삼아라고 얘기하는 건 법률가로서 전혀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는 거고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재명 대표 변호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웃어넘길 일이다. 법적으로 이거는 처벌받기는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정 교수님, 예. 결국 왜 나한테만 선거법이 이렇게 가혹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능을 했는데 네. 너무 다큐로 받는다. 아. 그렇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 참모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는 예능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좀 케이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예배를 네. 하러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좀 뭐랄까 신심이 깊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우스갯스럽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틀렸다고 했어요. 그 예능이 좀 틀렸다고 해서 다큐로 이렇게 들어받는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인데 저희가 먼저 한 겁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먼저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는요, 사실은 지금, 예능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던 이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라든지 또는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네. 정말 다큐로 받아야 되지 그건 예능으로 받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TPO가 다르다는 거죠. TPO가 달랐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 경우가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사안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경강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